저희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는 그 미얀마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미얀마의 다양한 그리고 또 이 역동적인 모습이 또 오늘날 우리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미얀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특히 평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찬가지로 또 우리 외노예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끌라바 안녕하세요. 네, 밍글라바. 네, 지금 저희가 다시 만났는데요. 이제 이분은 그 미얀마의 역사와 함께 그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미얀마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경도 특별히 이런 그 현재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림을 골라봤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네, 이번에 미얀마 2021년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를 상징하는 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새 손가락의 이거 원조부터 다시 되돌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행각의 힘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나는 너네들에게 그러니까 너네들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권력자들이라든가 또는 독재자들을 향해서 복종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이런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변 국가 태국에서는 재작년에 쿠데타는 아닌데 약간 시위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 고등학생들이 그거를 따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도 태국에서 했던 거 그대로 쿠데타 밑에 이 군부 밑에서 우리는 복종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 저항하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미얀마 쿠데타 하면은 딱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인증샷을 찍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서로 저마다의 손바닥이 다 다르고, 저마다의 색깔도 다 다르지만, 이게 이 세 가지가 그 빨간색, 그,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 같은 것들로 이렇게 뭔가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피와 심장으로 지금 그 미얀마의 그 쿠데타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ING 중인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서 미얀마에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쿠데타가 그 됐는지는 잠시 영상에서 저희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그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의 그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그런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미얀마의 코로나가 제일 심각한 시기는 지금 제가 뉴스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13일 날, 그러니까 7월 지난달 13일부터 미얀마가 그냥 미얀마 사람들끼리 생지옥을 겪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달이었습니다. 지난달이. 그래서 한국에서는 4차라고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아직 3차예요. 그래서 3차 코로나가 제일 확진되는 그런 달이었고 그다음에는 앞으로 4차가 다가올 텐데 그것도 되게 두렵습니다만은 일단 지난달에 있었던 일부터 정리를 하자면은 그래서 13일 날에 미얀마의 그 코로나가 제일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근데 13일 날부터 그 다음에 14일 그러니까 지난달 내내 그러니까 중순에서 말까지가 좀 너무 생지옥을 겪는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뉴스를 찾아보면은요, 7월 13일 날에는 하루에 100명부터 500명 내로 그렇게까지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특히 양곤이라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묘는 따로 모시는 것보다는 화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하러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이게 시신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화장터에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신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정말 여기 한국에 있다 보니까 도와주지도 못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것은 어, 의사들도 미얀마 의료진 모두가 다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제가 BBC 뉴스 링크를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지난달 7월 13일 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양곤이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우리가 화장을 하는데 코로나로 걸려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시신들이 지금 데리고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이날 같은 13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82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15일 날의 상황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무슨 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스통 같은데 저게 산소통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통 한 통 자체가 너무 목숨 같은 산소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보통 우리가 산소통이면은 뭐 병원에 누워 있는 그 환자 옆에다가 의사들이나 그냥 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얀마는 의료진 모두가 이게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아는 그대로 또 민간요법이라든가 또는 그런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며 전화상으로 옆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호를 하면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끼치면서 숨이 가빠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숨이 가빠지면은 이 생명의 위협이 이게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은 환자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산소통을 가지고 충전소에 가서 지금 충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산소통은 하나 충전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아, 이게 보통 지금 아무래도 좀 기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리터당으로 이렇게 짝꿍통 하나에 옛날에면은 뭐 3만 원이면은 뭐 6만 원 2배 정도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음. 가격은 그때마다 다르는데 이번 달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그 때가 있거든요. 7월 중순 때쯤에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전소에 가서도 이 군부 쿠데타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일반 환자들의 그 친처들이 그냥 마음대로 충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종교단체, 예를 들면 무슬림 종교단체라든가 불교단체에서 공급해주는 충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군부의 방해로 기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시작한 지는 올해 2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8월 24일까지는 지금 희생자가 1,000명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1,000명 넘었으면은 이게 쿠데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성인들이 대부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 1,000명 중에는 아동이 75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오,
네,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BBC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021년 7월 17일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부터 2월 1일 날 이후 미얀마의 아동 또는 청소년들이 75명이나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디서 하냐면은 UN의 아동 인권에 대한 씨앗이라는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아까 밑에 의료진들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 대학교 교사 모두 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절반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얀마가 한국처럼 인터넷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 거의 다 1년 내내 쉬었습니다. 이번에도 쿠데타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학교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자녀가 있는 교사들은 자기 자녀를 두고 또는 자녀들의 친구를 다 소규모로 5명 또는 10명씩 모아놓고 집에서 과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일종의 홈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죠. 홈스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여부족이죠. 왜냐하면은 그 교사도 모든 과목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국어, 영어, 수학 총 3가지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지금 대충 듣기로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뭔가 자리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뭐 제대로 학교를 못 가고 계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도 되게 심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우기 뭐 여름 뭐 겨울 이런 미얀마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 공백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투자하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인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쿠데타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지 미얀마의 역사와 함께 그 다양한 그 이야기들 2월부터 어떻게 상황이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잠시 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옷도 이런 블루 셔츠를 입었어요. 네, 그 미얀마에서 그 감옥에 수감되신 분들에게 연대하는 그 세계적인 캠페인이 있는데 블루 셔츠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미얀마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가 그런 다양한 방법들과 그리고 그 미얀마 현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강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이게 또 다른 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친구들의 일상이 이 2월 이후로 사실은 미얀마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떻게 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미얀마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선생님께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 사진 3-4개 정도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5장 정도 사진이 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미얀마 사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107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 나온 거는 100일째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2월 1일 날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나왔다. 그게 바로 2월
이거 다니거든요. 우리는 쭉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에는 하루만에 해도 3호 달이거든요. 이 앞에 사진이 114명이나 넘는 이 희생자가 있던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은 나이의 사망자 중에서는 5살에서 15살 어린이 또는 청소년도 있었다는 게 우리 미얀마가 올해 생기는 아주 슬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얀마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의 도움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의 안보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아주 간결하게 좀 요청을 했지만은 세계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 그래서 이게 시작한 거는 2월달에 시작했고 3월달에는 아마 국군의 날이라는 그날에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고 이런 사태를 우리는 국제사회에 요청을 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외면한다. 이런 과정이 쭉 오면서 4월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4월달에는 내전에 가까운 만큼 교전도 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젊은 친구들이 게릴라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3월달에 우리 국제사회로 호소를 하고 우리를 도와주십사 하고 많이 하지만은 세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우리만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어서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지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통합정부 또는 NUG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4월 16일 날에 우리 국민통합정부가 구성이 되고 이게 바로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아까 맨몸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구신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옛날에 한국에서도 김구 선생님이 중국에서 임시정부 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해가면서 같이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미얀마 지도를 봤었잖아요. 미얀마 지도가 옆에 빙글라데시 있고 또는 뭐 옆에서 라오스가 있고 태국이 있고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우리 유럽에서도 EU 연합이 있는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미얀마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아세안 국가 거기 회원국들이 다 함께해서 미얀마에 아까 건국 쿠데타를 일으킨 미아웃라인이라는 총사령관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한 이유가 이 미얀마 사태에 있어서는 우리 타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명목하에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아까 미아웃라인이라는 총사령관이 거기에다가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폭력은 중식하겠다라고 군부는 약속했지만 바로 이날 저녁부터 그냥 말만 약속했던 것 뿐이지 계속 국민들에게는 끊임없이 계속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이거 기사를 보면서 그 아세안이 우리가 말 그대로 사실 그 미얀마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인근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잖아요. 서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을 때는 정말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했을 텐데 정말 이게 말로만 끝나버리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황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5월 달에는 지금 5월 벌써 18일이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있어서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월 5일 날에는 아까 저희가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NUG라고 하는 국민통합정부가 시민방위군이라고 바로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까 135개 넘는 소수민주들이 다 함께 사는 나라라고 그랬었잖아요. 거기에서도 70년 넘게 미얀마 군부와 함께 싸웠던 소수민주 무장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에서도 각각 군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4월 달에는 아까 총사령과 미얀마이 정상회담에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얀마 국민들에게 계속 폭력적인 그런 행위를 계속 진행해 왔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5월 달에 넘어오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통합정부가 5월 5일 날에는 우리 시민방위군이라고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죠. 누구를 아까 정상회담에 다녀왔다라는 미얀마인을 함께 맞서기 위해서. 그래서 시민들을 위주로 만드는 게 바로 시민방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DM 보면은 우리가 시민불복종 운동이다. 말이 좀 어렵죠. 쿠데타는 누가 일으켜요? 군부가 일으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부 독재. 그러니까 군부 독재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국민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네 무장을 가지고 자아를 하는 거잖아요. 통치를 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밑에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처럼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테고 큰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철도를 한국에서는 사립이 있고 국영이 있는데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국영철도가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이 군부 밑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CDM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야 공무원들도 많고 하지만 또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 모든 걸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미얀마는 그런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그 핵심적인 영역에 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일하시는 거죠, 공무원들이. 의사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혹은 의사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는 곳이 원래 정부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의사 선생님들이 군부가 주는 월급은 안 받겠다. 이내는 불법으로 나라를 장악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철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급 안 받고 우리는 파업을 하겠다. 선택을 하신 거죠. 2월 1일 날에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랬었죠. 그래서 바로 미얀마에서 시작한 게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에서는 지금 수술실에서 입어야 되는 그런 간호사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사진 보이시죠? 빨간 리본 이거를 피켓을 들고 이분들이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2월 1일 날에 쿠데타 일어나고 2월 2일부터는 우리 미얀마의 엘리트 춤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이죠. 의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이 사람들이 이번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게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아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 피로 민주화가 꽃이 피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싸우고 꿈이 이뤘을 때에도 이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중리라든가 또는 산림중 같은 경우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번에 군부 쿠데타 미얀마에 있어서 군부 쿠데타에 있어서는 엘리트층이 함께 저항 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얘기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굳이 군부가 나라를 다스리나 아웅산 수치 여사님이 계시는 NLD가 다스리나 내 삶은 똑같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지만 양심, 배운 사람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가장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그 CDM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니까 바로 따라오는 게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선생님처럼 학교 초중고 교사님들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에는 뭐 학교, 대학교 간사님들 또는 마지막에서는 총장님들까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진 기차 보이시죠? 기차 이게 바로 구경철도거든요. 그래서 앞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새 손가락을 들고 이 공교 밑에서는 우리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진 2개 있거든요. 위아래로 있는데 구경철도 앞에 바로 누워가지고 우리 파업한다, 안 한다. 그래갖고 지금 밑에 사진은 아마 양복 시내일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우리가 한 게 이렇게 외치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미얀마에 있어서는 이 구경철도 노동자들의 삶이 되게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월급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우리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동주택 이름만이 공동주택이지 거의 다 무너져 가려고 하는 그런 아파트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파업을 함으로써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이거 계속 파업하면은 군부가 니네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당당하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나가준다 하면서 지금 어떤 수민들이 사는 사찰, 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해하죠? 절에 가서 얹혀 살거나 아니면 오두막을 치고 살거나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벌써 10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 중에 한 분 그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걸 참여하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가족들의 생계가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갑자기 너무 막막해지고 하시니까 그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보내준 이런 시민들이 보내준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원래 밥을 또 타서 드시고 CDM에 참여한 분들한테 또 밥을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를 타서 먹고 했는데 군부의 눈치와 압박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우리 가족들까지 다 너무 위험해져서 그냥 이제 더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한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면서 하시는 그분들의 그 성숙한 시민의식 때 정말 감동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는 계층을 초월해서 모든 각 계층에 있는 엘리트층이든 뭐 최소화의 지금은 최소 월급을 받는 노동자까지 함께 사업을 일하는 데는 함께 사업을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 희망적인 것 같아요. 버마족 포함해서 135개 넘는 소수민주들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한테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한국인이나 이렇게 아마 이해할 것 같은데, 미얀마에서는 여기 민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135개가, 물론 지금 제가 그 안에서 버마족이지만은, 버마족은 학교에서 버마말을 쓰지만은 사실은 이 135개는 각각 자기네 문화가 있고, 언어가 있고, 글자가 있어요. 그럼 다 다양하고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은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뭐 중앙아시아처럼 생기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아까는 뭐예요? 계층이었어요. 엘리트부터 최소 그 노동자까지 우리 함께 싸우고 있고 민족도 135개 넘는 소수민족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게 이번에 우리한테 국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소수민족 하면은 정말 소수를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 미얀마에는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소수민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마족들이 한 65% 뭐 그렇게 된다 했을 때 그 나머지 비중이 되는 그 민족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민족이 막 300만 명, 사람 숫자, 인구 숫자가 인천시의 인구가 200만 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 자체가 300만 명, 뭐 400만 명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기도 전체가 하나의 소수민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민족을 민족 문화를 가지면서
모두 하나로 이렇게 갇혀서 사는 게, 그러니까 통일시대 신라 시대 생각하면 그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너무너무 다양한 그 민족들이 함께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부침이 많았겠어요. 서로 그 전년까지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 전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다른 민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간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서로 간의 그 죽음이나 뭐 여러 그 당연히 그런 어려운 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꺼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소수민족 사이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을 이번에 조금 화해하는 계기가 됐다. 그게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이제 시민 방어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미얀마에서 왜 쿠데타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군복을 입는 미아란이라는 총사령관, 미얀마 군부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자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분이 있었죠. 앙산수지라는 국가고문이 있었고 미얀마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여사님이랑 국가고문이랑 미얀마 대통령이 있는 이 당은 뭐냐면은 첫 번째 줄에서 보면 국민민주연맹이라고 보이시죠? 그게 바로 영문으로는 NLD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합단결발전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영문으로 USDP라고 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군복은 벗고 다시 사극으로 나오는 친군부 연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그 군인이었는데, 보통 군인이 미얀마도 평생 군인 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군인이랑 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미얀마에서는 아까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있고 또는 노동당이 있고 뭐 진보당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선택권이 많잖아요. 미얀마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민주당이냐 아니면은 친군부파당이냐. 정당이 두 개군요.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 민주정당인 NLD라는 정당이 있고 군인들 출신들이 만든 USDP라는 정당이 있어서 두 개의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작년에 치렀던 이 선거에 있어서는 거의 다 80%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USDP 정당이 33석이 나머지 20%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미얀마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미얀마에서도 헌법이 있는데 이 명칭이 2008년도에 새로 만든 헌법이어서 2008 헌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헌법이 단점이 뭐냐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속대말로는 낙하산이라고 하거든요. 낙하산.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정석이라고 하는 상원 하원이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에서 여기 가보면은 상원 하원이 있는데 그 의석 25%가 그냥 자동 지정석이에요. 이게 누구냐? 아까 총사령관 사진이 우리 있었죠. 맨 처음에 그 사람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민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25%. 그래서 위에서 총선거를 했다라는 게 80%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밑에 지정석 2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25% 빼면은 나머지 75% 가지고 USDP 당이랑 NLD 당이랑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불합리하네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사실은 나머지 75%를 사와야 되는데도 사실은 이거 100% 이겨야지만이 우리 NLD한테 유리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80% 이겨달라는 게 좋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에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총사령관이 이게 좀 법이 나온 거예요. 법이 온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이 80%라는 게 물론 75% 선에서 우리가 싸우고 이 표를 얻어왔지만은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개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헌은 무슨 개헌? 지금 뭐냐면은 지정석 25%가 군부가 그냥
임원에서 누가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낙하산이잖아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정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25%는 영원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씩 국민의 힘으로 NLD 위해서 아까 여사님이 계시는 국민민주연맹 NLD당에서 조금씩 대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좀 겁이 났던 걸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 개헌 저지선이라는 말을 보면 결국에 그 25%를 상하원 그 이 사람들 이상이 돼야 이제 헌법을 아예 바꿀 수 있는데 25% 이상이 돼야 그 말은 결국에 나머지 75%를 100%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차지해야만 이게 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국민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향후 언제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두려움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다. 네. 2월 1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제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무슨 사과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9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은 한류만 쫓아다니는 애들이다. 뭐 시간을 내면 게임을 하고 얘네는 뭐 모르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흔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알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아까 우리가 5년 동안 정부라고 하는 아까 수지 여사님 기억하시죠? NLD당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도 그렇고 이 젊은 층이 중심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석 달 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오늘이 5월 18일이거든요. 그래서 희생자가 810명이 넘어섰어요. 그분과 체포당한 사람은 3,8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810명 중에서 지금 Z세대, 우리 젊은 친구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29살까지, 5살부터 29살까지가 총 희생자 중에서 44% 넘어가요.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이 수많은 이 800명 중에서 45% 넘는다라는 숫자가 그만큼의 지금 우리 Z세대가 엄청나게 여기에 올인한다. 거의 다 내 몸을 던지고 군부 쿠데타에 맞서고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자기네 팔에다가 이거는 초창기 때 요즘에는 좀 가두시기가 많이 움츠려들었어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에는 가두시위도 매일매일 나가는데 자기가 만약에 주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혈액형이 뭐 위에서 B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나의 혈액형은 B다. 그리고 나한테는 안 맞는 이야기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상당하게 되면은 알레르기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은 이 몸은 기증을 하겠다. 얼마나 이게 소름 끼쳐요. 이것도 Z세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라도 선도 나가지 못할 텐데 이런 훌륭한 우리 젊은 시대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그냥 많은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뒤에 사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금을 나 했는데 감옥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날에 우리 만났다. 우리 언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어제 석방을 됐는데 다음날 또 가두시기 나온 모습이에요. 이 민주주의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정말 그 어떤 그 쿠데타 어른들 그러니까 군부 밑에 있던 어른들은 군부가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다 아니까 차마 이제 또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은 아니다 세상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면서 정말 용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온 친구들을 지금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볼 수 있는 사진 두 장이에요.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이런 게
이런 어떤 전쟁 게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어떻게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인이 집에다가 총을 쏠 수 있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은 2021년 3월 달에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이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올 거라고 인터넷 세상이 아니면 정말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 위험한 곳이다라고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에 있는 이 성숙한 시민들은 사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아까 그 CDM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파업을 했으니까 정말 가난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가진 거 아무나 가져가세요. 이런 모습들을 가진 게 이 미얀마 시민들의 저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미얀마인들은 사실 힘들었어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를 누가 봐주지 않고 아무리 전 세계에다 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얘기를 해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이 5.18 저희 그 역사가 있고 비슷한 그 민주주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에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미얀마 시민들이 지쳤을 것 같아요. 너무 상황들이 힘들고 정말 이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미얀마에 연대를 해야 될까요? 특히 저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 민주화의 그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외국에서의 그 지지가 있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미얀마에도 그런 도움을 한국인들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도움들을 저희가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 미얀마인들도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미얀마 군부를 맞서서 지금 미얀마 젊은이들부터 지금 어른들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위해서 한국 분들의 연대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속한 데는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인데 우리 청년연대와 함께 연대하고 있는 데가 해외주민운동연대 코코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코코에서도 한국 시민들의 그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한 푼부터 수많은 X까지 다 모아가지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연대하는 의미로 기금은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약간 금전적인 거, 물질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의 뭐 선택이겠지만은 금전적인 같은 그런 도움을 주시면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게 6개월간이라는 게 되게 어마어마하게 되게 긴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민들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중산층이니 뭐 상류층이니 이런 거 좀 사회에서 나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위에 엘리트부터 1년치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중산층부터 상류층은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데 1년치 같은 경우는 되게 실량의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요. 쿠데타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가 코로나라는 고통이 있고 쿠데타라는 고통이 있고 식량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삼중고라고 맨날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금전적인 그런 연대를 해주시면은 지금 너무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세계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연민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목숨을 거는 시민을 함께 연대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와주면은 함께 연대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나의 실천 또는 이런 거 아니어도 미얀마 시민들이 아직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본인들이 쓰는 SNS에다가 계속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정보가 넘치는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정보들이 겹치고 넘치다 보니까 미얀마 상태가 점점 밑으로 깔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힘들게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힘드시겠지만은 본인들이 쓰는 SNS에다가 해시태그를 걸어서 미얀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걸 해시태그 걸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연대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세계 시민이 과연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처음에 초창기에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미얀마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니까, 인근에 있던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활동가들이, 거기에 연대해가지고, 미얀마의 일이지만 그게 곧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인근에도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세안 모두의 일이다라고 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미나올 라인이 인도네시아로 갔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 활동가들이 또 나와서 여성들도 그렇고 나와서 함께 연대하고, 또 한국에 있는 성소수자라든지 한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어떤 본인들의 상황들도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고 함께하는 것. 근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저희 뒤에 있는 그 그림처럼 우리가 되게 작은 평화와 신뢰의 어떤 씨앗을 심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서 저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실로 연결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 시민으로서 당연히 응당 누군가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또 나의 아픔에도 누가 공감을 해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거를 통해서 또 일어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미얀마의 다양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쿠데타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중해서 몰입해서 연대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나라와 그 모국의 상황에 연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아시아인들이 서로 함께 평화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또 새로운 브릿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우리 이거 아틴타바 미얀마 같이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네네. 하나, 둘, 셋. 아틴타바 아디타바 미얀마. 미얀마. 다시 할까요? 네네네.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아딘타바 아틴타바 미얀마. 미얀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일상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딘 말에. 제주 띵바레.